오늘은 몽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몽골리안 비프 해보겠습니다. 마치 중국에는 없는 짜장면 같은, 중국에도 없고 몽골에도 없는 미쿡식 중국 요리 중에 몽골리안 비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밥 반찬이나 안주로 아주 좋은데 PF창 같은 미국식 중식 레스토랑에서 메인 메뉴로 아주 잘 팔립니다. 오늘은 이름은 몽골리안이지만 몽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물며 대만에서 탄생했다는 썰도 있는 몽골리안 비프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는 마트에서 이번 영상을 위해 특별히 세일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세일한 가격으로 구이용 목등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척아이롤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위는 목살 쪽에 가깝기 때문에 스테이크용으로는 선호되지는 않는 저렴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100g에 1,900원대로 삼겹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길래 냉큼 집어왔더랬는데 언박싱을 해보니 재수가 좋아서인지 생각보다는 상태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몽골리안 비프용으로 미국에서는 우둔살이나 사태 같은 부위도 연육 작업을 해서 사용하니만큼 등심 쪽에 가까운 고기를 골라서인지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이용이다 보니 두께가 1cm도 안 되는 고기라 최대한 너덜너덜한 녀석들은 덜어내서 국거리로 사용하기로 하고 살코기를 한입 크기로 대충 잘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잘라낸 고기는 이제 밑간을 해줄 것인데 위에 적힌 양을 대충 넣어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청주가 없다면 쇠주도 괜찮고 맛술도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설탕량을 나중에 조금 줄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간이 배이도록 주물럭 하셔서 다른 야채와 소스를 준비하는 동안 옆에서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PF창 같은 곳에서는 쪽파 정도만 사용하지만 저는 때마침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스럽게도 사용하고 남은 청경채가 있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집에 좋아하시는 야채가 있으시면 아삭한 야채는 다 괜찮다 보니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되고, 아무리 야채 따윈 필요 없는 진정한 육식인 분들이라도 대파나 쪽파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쪽파와 청경채는 새끼손가락 골고맹세, 아니 새끼손가락 사이즈로 잘라 준비하시면 되고, 쪽파 하나 정도는 잘게 잘라 마지막에 장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내는 용도로는 마늘과 생강을 사용할 것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마늘이 빠지면 아니 될 말씀이지만 원래 레시피대로라면 다진 생강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니만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기에 큼직한 마늘 서너 알 정도를 다져서 준비를 하였고, 생강은 생생강을 사용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저는 튜브에 들어있는 간생강을 사용하였고, 고기 400g 대충 4인분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톱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스를 만들 것이니만큼 그릇을 준비하고 위에 적혀있는 비율을 넣어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선장은 굴소스 비스무리한 녀석이니만큼 만약 없으시다면 굴소스를 같은 양을 넣어주시면 되고, 노추는 요리에 색을 더해주는 역할이니만큼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요리에 들어가는 술도 원래는 샤오싱주 정도를 사용합니다만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 그냥 청주나 쇠주 사용하시면 되고 대충 정성껏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간이 슬슬 다 되었을 테니 고기를 부드럽게 익혀줄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밑간이 완료된 고기에 전분가루 2스푼을 넣어주시고 달걀에 흰자만 하나 정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달걀 흰자만 사용하시기에는 노른자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더 과감하게 달걀 흰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고기와 전분과 달걀 흰자를 버물버물 버무려 주신 다음 기름에 데치듯 익혀주시게 되면 코팅된 듯 부들부들 익혀져서 아주 그냥 입안에서 춤을 추는 소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식에서는 이 과정을 화라고 하는데 저렴한 질긴 부위를 부들부들하게 익혀주는 방법입니다. 다 버무려 주셨으면 팬을 준비하고 기름에 고기를 데칠 것이라 충분하게 넉넉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튀기기에는 좀 애매하게 낮은 온도로 데치듯이 익혀줄 것이기에 젓가락으로 반죽을 묻혀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보글거리는 정도의 온도가 되면 고기를 하나하나 두개 리드미컬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튀긴다기보다는 데친다는 느낌으로 앞뒤로 살짝 익혀주시면 되고 채 받쳐서 기름을 빼면서 대기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판을 살짝 데쳐주었으나 아직도 소인에게는 남은 12조각의 고기가 남아있사오니 나머지 고기도 살짝 기름에 데쳐준 뒤 이렇듯 화끈하게 채 받쳐 기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한 고기는 보시다시피 부들부들하고 촉촉하니 코팅이 된 상태로 보들보들하게 익혀지게 됩니다. 이제 사용했던 기름을 버리지 마시고 2-3스푼 정도를 다시 팬에 넣어주신 다음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고 볶아 맛깔나는 기름을 만들어준 다음 마늘이 살짝 노리끼리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모조리 때려놓고 알코올도 날려줄 겸 점도도 내줄 겸 겸사겸사 졸여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 정도로 소스가 졸아들었다면 화했던 고기와 손질했던 야채를 모조리 때려놓고 소스에 버무리듯 볶아주시면 됩니다. 고기는 아까 살짝 익혀서 미디엄 레어 정도의 상태일 때니 넣어주신 야채의 상태가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 쪽파의 향이 소스에 배인 상태로 고기에도 향과 간이 배어 이렇게 맛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완성이 되었으니 바로 플레이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갈색의 맛있는 고기가 돋보일 하얀 접시를 준비하고 아낌없이 볶아준 고기와 야채를 아낌없이 올려준 다음, 그래도 신선한 쪽파의 향과 색이 있어야 더 그럴듯해지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둔 쪽파 토핑을 무심한 듯 시크하게 올려주시게 되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미쿡식 중화요리 몽골리안 비프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경장육사나 회가육 같은 레시피를 소개할 때 종종 고기를 화하여 사용할 것인데 먹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정말 고기가 부들부들해진다는 점입니다. 죽은 요리도 벌떡 일으킨다는 굴소스가 들어갔는데 당연히 맛은 좋을 수밖에 없으며, 짭조름하면서도 고기에 배어든 감칠맛이 아삭한 야채와 함께 입안에 들어가면 육향이 쪽파의 향과 함께 입안에 훅 하고 퍼지면서 아삭하면서 부들하면서 아무튼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몽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몽골리안 비프를 해보았습니다. 집에서도 미국식, 중식, 레스토랑의 맛을 즐겨볼 수 있으니 꼭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레스토랑스럽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여전히 집안인 혼란스러운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